이미 헌법 해석으로 사실상 개헌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지금 또 명문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평화법 조항을 뭐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헌법 제9조 그중에서 1항은 쉽게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가 있어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2항을 아예 삭제해버려서 군대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자위대 존재 자체가 그동안 이제 위헌이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었죠. 위헌 요소 좀 너무 많은데 이거 대법원에 헌법 이게 소원 이런 거 올라간 적 없어요? 예, 헌법 소원을 많이 제기했었죠. 아, 근데, 그렇겠죠. 사실 근데 판례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네. 또 주변국 입장에서는 침략 전쟁을 기억을 다 하잖아요. 당연하죠. 일본이 자꾸 이러는 게 정말 그 기시감도 있고 그럼. 너무 긴장감만 고조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지금 네. 지역 내에서. 안 그래도 네. 재래식 육상무기부터 시작해서 핵무기까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있고 예. 그 위에 전 세계 3위 중국이 있고 그 오른쪽에 러시아 있고요. 그러게. 전부 다 우리한테는 참 걱정스러운 모습인데 이제 오른쪽에서까지. 아래쪽에서 이제 군사력 5위인 일본이 이런 식으로 자의적 해석으로 자꾸 하니까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정말로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일본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아베 전 총리. 그의 평생의 염원은 바로 강한 일본이었다. 日本を強くたくましくし世界の人々に頼ってもらえる国にしなくてはならない 군국주의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우익 세력들은 집권당인 자민당의 영향력을 행사해 일본 패망의 상징인 평화 헌법을 바꾸려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네, 까메로! 아베 전 총리가 그토록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다. 全国各地からご参集された皆様にこれから敬意を表します 그런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은 평화헌법 개정에 미온적이었던 일본의 여론까지 바꾸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를 굴욕으로 받아들였던 일본 우익 세력. 그들은 지금 패전국이라는 과거의 족쇄를 벗으려 하고 있다. 그 일본의 개헌에 대해서 사실 중국이나 주변국도 반대하고 일본 국내에서도 여론이 우호적이지는 않았어요. 아, 네네. 평화헌법을 완전히 개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건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아베 전 총리와 그 극우 보수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소에 이제 아베 전 총리는 이 헌법 개정이야말로 일본 독립의 상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일본이 경제 대국 그리고 군사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펼쳤고요. 이미 그 재임 중에 이 언제 어디서나 일본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 솔직히 안 와닿거든요. 네. 적국으로부터 이제 직접 공격을 당할 경우에만 이제 참전하거나 전쟁을 하는데 네. 동맹국, 뭐 미국 같은 그리고 유사 동맹국, 바로 한국이 유사 동맹국이죠. 침략을 받게 되면 네. 일본도 동맹국과 함께 교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 같은 집단이니까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동안은 쭉 그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베 총리 집권 이후에 내각에서 중요한 헌법 해석을 합니다. 이 우리는 엄격한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개헌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으로 해석만 계속 자꾸 쓰고 법을 있어, 지금. 업데이트하는 네. 느낌이에요. 그때 느낌 나지 않아? 옛날에 왜 그 청나라 군사가 개입할 경우 자동으로 일본 군사가 개입한다는 그 조항이 있었잖아요. 네, 텐진조야. 텐진 조각 같은 느낌이 네. 들어. 그러니까. 네. 아베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추리자면 방위청이었는데 이걸 방위성으로 승격을 했죠. 집단적 자위권 공표해버렸죠. 군사안보에 관련된 법률을 무려 11개나 새로 만들거나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률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헌법 개정만 남겨놓고
그 이전의 모든 준비와 절차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떤 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평화헌법에 어떻게 보면 주체가 된 게 미국의 입김인데 이제 와서 일본 자체적으로 그걸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비록 평화헌법을 만들어줬지만 네. 평화헌법을 유지해라라고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아까 자위대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개헌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쭉 연결해서 보면은 사실은 평화헌법이 이 모든 것을 막고 있는 하나의 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화헌법만 무너뜨리면 이제 자위대는 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내 보수 세력들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뭐 개인적인 의견 중에 하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후의 양상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편 됐고 그러면 미국이 같은 편이 있어야겠죠.